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연립하기를 하는 거야. 자, 일반항과 관련된 연립하기니까 우리가 일단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자. AN이 A1 더하기 N 빼기 1D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지. 자, 이게 문제 버전이 뭐냐면 너희들한테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구하라고 한다면 요 일반항은 dn 더하기 얼마 얼마라는 모양이 좀 더 보기 좋고 일반항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어떤 an에 관련된 조건을 만들어내라 라고 한다면 an을 아까 원래 했던 것처럼 a1 더하기 n 빼기 1d를 쓰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공차를 주면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할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어떤 AN에 대한 어떤 조건을 주면서 어떤 관계식을 구할 때는 우리가 원래 등차 수열 공식이 더 낫다는 뜻인 거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요 n 자리에 있던 게 앞에 n 빼기 1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A7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1 더하기 6D입니다. 이렇게. A10이 있다고 친다면 A 더하기 9D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흔히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제 A1 대신에 그냥 A라고만 쓰고 퉁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미지수가 A와 D에 대한 연립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 똑같은 얘기를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이게 등비수열이었다면 AN이 A1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잖아. 그죠? 그럼 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A7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A1 곱하기 R의 6승인 거고 A10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A1의 R의 9승인 거야. 자,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보다 1 작은 숫자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작은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우리가 연립에 대한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선생님이 대표적인 문제를 한 두 개씩만 풀어볼 테니까 봐봐. 여기에서 1번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야. 자, 첫 번째 항을 주고 공차를 주면서 7번째를 구하란 말은 너한테 7번째가 A1 더하기 6D였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이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요 2번도 마찬가지고, 자, 2번도 우리가 뭘 하냐면 A10이니까 A 더하기 9D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5니까 A 더하기 4D가 45입니다를 이용을 해서 A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D가 얼마인지 나오잖아. 그걸 이용을 해서 A20은 A 더하기 19D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6D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정답이 3D가 답이니까 대입해서 우리가 이 답이 얼마입니다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3번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4번도 마찬가지고 뭐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다못해 5번처럼 절대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AN과 관련된 어떤 규칙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A1 더하기 N 빼기 1D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정도만 하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그죠? 자,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들어도 좋아. 자, 4번은 그냥 단순 연립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8 나왔으니까 등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A 더하기 D였을 거고 A 더하기 3D였을 거고 얘 제곱이 16 곱하기 A 더하기 2D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자리에 18 대입할 거야. 그러면은 16 더하기 4D의 제곱이 나오고 16에 8 더하기 2D를 풀게 되면 D의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됐지? 자, 5번도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고, 그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누가 양수인지 누가 음수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시면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차가 양수니까
수열이 점점 커져가는 거야. 점점 이렇게 커져갈 건데 여기에서 A2에서 더하기 1을 하는 거랑 A5에서 2를 더하는 거를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A2 더하기 요 놈이 요 자체가 양수였다고 친다면 얘는 더 큰 양수가 되었겠지. 그럼 절대값이 같아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음수였겠구나, 얘는 양수였겠구나, 이런 힌트를 가져오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와 나를 연립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이제 등비수열 버전이야. 자, 등비수열 버전일 때는 자,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이었으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이었지. 참고로 숫자가 3개 있을 때 A, B, C가 있을 때 등차 수열은 가운데의 2배가 양 끝의 합이었고 등비 수열은 가운데의 제곱이 양 끝의 곱이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등비 수열이니까 A 제곱은 4, 9, 36이니까 4 곱하기 9가 될 거라서 A가 양수니까 6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의 2배가 2개의 합과 같기 때문에 B가 4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거. 자, 뒤에 것도 사실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고 정돈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셔도 돼요. 수업 시간에 질문 시간이 있을 거니까. 자, 여기 10번 한번 봐봐. 숫자 2개 사이에 어떤 3개를 넣어서 요 5개가 등비수열이 되었어. 그러면 여기서 얘가 첫 번장이 되는 거고 얘가 5번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A1이 2입니다. A5가 162입니다를 줬기 때문에 A5 자리에 AR의 4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참고 정리하면 162는 2 곱하기 R의 4승이라서 R의 4승이 81이니까 R이 3이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렇게 공비의 값도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지? 자, 12번은 사실 여기서는 로그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항과 공비 나왔으니까 우리 일반항이 얼마냐면 3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입니다 했는데 얘가 1000보다 커야 한다면서요. 이렇게 선생님이 할 때는 내가 숫자를 그냥 대입하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는 2의 n 빼기 1승이 3분의 1000이니까 얘가 대충 근사값으로 보면 얘가 333점 얼마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n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야지만 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2의 8승이 256이고 2의 9승이 512이기 때문에 얘가 되려면 n 빼기 1이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그죠? 얘가 333보다 더 클 거니까. 그래서 n이 10이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것들은 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고, 자, 등차, 등비 수열에 일반항 연립하는 문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다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